자, 다음에는 우리 로열티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리가 마케팅 활동 중에 세 가지 큰 활동이, 캠페인, 그 다음에 로열티, 그 다음에 이벤트, 이 세 가지거든요. 그 중에 캠페인은 설명을 드렸고요. 로열티라는 건 뭐냐면,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의 로열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활동을 우리가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포인트 카드 하나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죠? 포인트 카드. 그래서 뭐 여러분 보면은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포인트 적립금을 미리 주죠. 그죠? KT 카드, SK 뭐 다 주잖아요. 그죠? 미리 그거 쓸 수 있도록, 돈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주는 것도 이런 일종의 로열티, 리워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리워드. 리워드는 어떤 거를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주는 피드백으로 오는 거를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한 명의 고객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고객으로 가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고객 중심이죠. 고객 중심으로 가야 우리가 이런 로열티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는 거죠. 제품 중심으로 가면은, 제품 중심은 고객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로열티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고객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면 한 명의 고객을 우리 고객으로 꾸준히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런 로열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너무 보편화되어 있죠. 그죠?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로열티 프로그램을 하나씩들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잘 이용하면 그게 전부 다 돈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버리는 게 훨씬 많대요. 이걸 잘 찾아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처럼 잘 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단골 고객 프로그램도 있고 통신사 멤버스 카드, 제조업체들의 회원 제도, 유통업체 포인트 카드, 서비스 업체의 마일리지 제도, 그 다음에 레스토랑 같은 데의 포인트 제도, 즉 포인트 제도, 마일리지 제도, 회원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하나에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산업별로도 이거를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A라는 산업은 어떤 포인트나 어떤 로열티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고 더 좋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먼저 단골 프로그램의 형태입니다. 단골 고객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용품, 즉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는 상품들, 우리가 보통 일상용품이라고 하죠. 꾸준히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보통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옛날에는 펀치카드라는 게 뭐냐면 구멍 뚫어주는 거. 그죠? 구멍 뚫어주는 거. 카드 해가지고, 번호 해가지고, 지금은 스탬프 찍어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구멍을 뚫어줬거든요. 구멍 뚫어줘서 썼던 거.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펀치카드 본 적이 없을 텐데. 그죠? 없죠? 아직도 하는 데가 있어? 고래짱 얘기를 아직까지 펀치로 뚫어준단 말이야. 스탬프가 아니고. 오. 동네가 좋은 동네 사시네. 그죠? 펀치카드 옛날에 벌써 나왔던 거 지금 다 없어졌는데. 요즘은 스탬프도 안 찍어주죠? 그러면 이름만 되면 다 컴퓨터에 등록돼 있잖아요. 요즘은 로열티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전화번호만 딱 치면 그냥 쭉 뜨잖아요. 그죠? 굳이 뭐 이런 거 들고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스탬프 있으려면 뭔가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걸 또 맨날 들고 다녀야 되잖아, 카드를. 아직 하나죠? 아직은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매출 증대 교차 판매랑 상습 판매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체 멤버십 클럽이 있습니다. 이 멤버십 클럽은 일회성 구입이에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번 구매하면은 5년에서 10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것들은 1년에 뭐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구매되는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자주 구매하는 이런 상품들은 이제 이런 스탬프나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방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목적이고요. 제조업체 멤버십은 한 번 사면은 그거 보통 한 10년, 5년, 10년. 냉장고 하나 사면 10년 쓰거든요. 그럼 10년 동안은 우리 물건을 안 사. 그래도 이 고객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주로 브랜드 로열티 구축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다음번에도 대신에 이거는 크지요, 단위수가. 보통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몇천만 원 하죠. 한번 구매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짜잘한 거 계속 몇 년 동안 싼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그러기 위해서는
브랜드 로열티를 구축을 해줘야 되고요.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 산업에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카드 회사와 협력해서 보통 포인트 적립을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자동차가 없으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같은 경우에 카드 회사랑 연결을 해가지고 M포인트 이런 거를 적립을 해주면 200만원, 300만원까지 적립을 해줘요. 같이 연결해서. 그러면 카드 회사도 좋고 자동차 회사도 좋고 나중에 이제 카드 회사는 그 사람들이 카드 쓴 실적이 되기 때문에 그 M포인트를 쓰기 위해서 적립하기 위해서 카드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기 매출액이 올라가는 거고 카드 회사에 그 중에 일부분을 띄어서 이런 자동차 산업한테 주면 되는 거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아니, 저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벤츠나 뭐 그런 데 가서 자동차 사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뭐 금융상품 지원해 주는데 그런 거는 또 저기 들어가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 있죠. 이건 서비스 쪽은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이 마일리지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아니면 여러 그 비행사들마다 항공사들마다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스타 얼라이언스라 그래가지고 하나로 운영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기 아시아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스타 얼라이언스에서 통용되는 이제 같은 비행사들은 이 안에 연합된 비행사들은 서로 마일리지를 서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다른 항공을 가서 썼는데 이거를 아시아나로 적립해 주세요. 그러면 적립을 해주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스타 얼라이언스가 있고요. 이런 항공사란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어떤 특정한 산업에서는 이제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소멸되는 상품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여행 상품이라고 얘기하죠. 호텔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비행기 좌석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빈 공간으로 어차피 떠야 되는데 빈 공간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일리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빈 공간을 상품으로 활용하는 거죠. 어차피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항공사 같은 경우는 손해볼 게 없죠. 왜냐하면 보너스 마일리지를 사용했을 때는 자리가 있을 경우에만 쓸 수가 있거든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구매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닙니다. 마일리지는. 이런 서비스 산업의 마일리지는 그 자리가 날 경우에 한해서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죠. 어차피 남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생색도 낼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연합 포인트 제도라는 게 있죠. 산업 간, 기업 간 포인트를 서로 협력해서 쓰는 거죠. 보통은 어떤 특정 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로열티를 운영하고 싶은데 자기 단독으로 운영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럴 경우에는 같이 묶어서 사용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OK 캐시백이죠. OK 캐시백 같은 경우는 상품들에 다 붙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통합 관리를 하죠. 보통 일상용품들 같은 경우에 기저귀라든가 뭐 휴지라든가 뭐 아니면은 과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면 밑에 OK 캐시백하고 다 연결돼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같이 이런 포인트 제도들이 이거는 다 캐시백이라는 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를 캐시백이라고 합니다. 현금처럼 쓸 수가 있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는 멤버십을 하죠. 그래서 테스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테스코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유통 그 매장에서만 카드 할인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테스코는 삼성 카드 외에는 안 받습니다. 카드를 하려면 삼성 카드를 써야 돼요. 테스코 같은 경우는 삼성 카드로만 결제를 해야지만 할인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삼성 카드를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유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들은 자체 카드들이 다 있죠. 그래서 할인 제도, 포인트 제도 누적해서 나중에 캐시백으로 보상도 해주고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제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에 보는 이런 나중에 이제 자동차 이쪽에 잘 관심을 두고 이제 카드랑 어떻게 할 건지 잘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다 돈이야. 몇백만 원씩 하는 건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가 그냥 얻는 건데, 잘 확인을 하고 잘 사용을 해야 되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살림 차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지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카드 보면 이만큼 있을 거야, 대부분. 그지? 포인트 카드. 그죠? 그게 좋은 거예요. 알더라고. 나중에 그거 다 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사 회원카드가 있죠. 통신사들은
회원을 계속 2년 동안 유지를 하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약정 할인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24개월 하면은 매월 돈 쓴 금액에서 얼마 정도 단말기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게 있죠. 뭐죠? 카드, 아까 전에처럼 그 통신사 카드 같은 경우에 10,000원인가 20,000원을 넣어주고 그거를 캐시백처럼 쓸 수 있도록, 그죠? 다른 회사랑 연동이 돼가지고 할 수가 있죠. 보통 해피포인트랑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 이런 데 가면은 SK 같은 경우는 그걸 내면은 할인해 주죠.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의외로 짭짤합니다. 잘 보시면 몇천 원 하면은 한 달 정도 모아놓으면 한 몇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로열티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탈 장벽을 형성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탈을 못하게 합니다. 내가 계속 구매했는데 캐시백이 막 쌓였어. 이거를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워. 그죠? 아깝기 때문에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카드 회사나 이런 데 보면 포인트 적립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아시아나 항공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나 마일리지 막 적립했는데 대한항공으로 가고 싶어도 여행 갈 때 대한항공으로 갈까 하다가 포인트 적립해야지. 그리고 아시아나로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해외여행,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이제 다닐 때 저는 주로 아시아나 포인트가 적립이 돼 있어서 아시아나를 많이 씁니다. 일부러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를 일부러 선호를 해요. 그게 마일리지 때문에. 대한항공은 쌓아놓아봐야 내 돈이 아니잖아. 그럼 포인트가 적립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가보면은 이런 로열티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고객 유지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위칭 코스트라고 하거든요. 스위칭이라는 거는 바꾸는 걸 스위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바꾸는 비용을 스위칭 코스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 스위칭 코스트가 높으면 진입 장벽이 형성되는 거죠. 그죠? 이탈 장벽. 이탈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로열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의 인지도를 향상해주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보통 일상 상품이 아니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조 상품,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는 주로 이런 기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로열티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쓰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로열티 프로그램을 해서 고객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어차피 포인트 제도를 하면 물건을 사야지 포인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 구매를 유도할 수가 있고요. 고객 유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접 혜택으로 해서 보면 포인트를 모아서 이 포인트를 판매도 합니다. 포인트를 주고 판매해서 다른 회사들하고 해서 할 수도 있고. 간접적인 혜택이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 포인트 누적된 걸 팔거든요. 다른 회사들한테도. 그 다음에 고객층 확대 기회도 있고 어떤 제휴하는 매개체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정보 획득도 될 수가 있고, 포인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나에 대한 인증이 되죠. 이 포인트 카드를 물건 살 때마다 내 포인트 카드로 계속 긁게 되면은 그 정보들이 계속 우리 기업에 누적이 되죠. 어떤 고객이 어떤 물건을 계속 사고 있구나, 뭐 어떤 패턴을 보이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일반 카드나 현금을 내게 되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포인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포인트를 사용하는 누적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정보를 계속 우리가 남게 되니까 고객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현대카드를 쓰나 뭐 외환카드를 쓰나 삼성카드를 쓰나 할인이 똑같아요. 뭐 다 똑같아요. 일반 쓰는 사람은 저는 뭐 어떤 카드를 쓰든지 간에 상관은 없죠. 따라서 주로 포인트, 그래서 뭐 5,000원당 몇 포인트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주로 할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카드를 결정을 많이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혜택에 따라서 카드를 많이 바꾸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요즘 어떤 사람들 보면은 카드를 여러 개 있죠. 놀이동산 갈 때는 이 카드 쓰고 뭐 할 때는 이 카드 쓰고 통신비도 하는 카드가 있죠. 그죠? 통신비 절약하는 카드도 있고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몇만 원 정도 이렇게 통신비도 지원해주는 카드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혜택을 잘 보시면 실제로 세이브 되는 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리워드니까 그런 걸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누가 너 뭐 쓰고 있니? 물어보고 좋은 정보들은 서로 교환도 해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카드 회사들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일정 정도 구매를 하게 되면 캐시백처럼 물건을, 사은품을 줘요.
근데 이 사은품을 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를 이용해서 포인트 사은품을 이제 보통 주게 되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로열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로열티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로열티를 이제 하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 산업별로 이제 다 틀리다 그랬죠. 이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객 이탈 방지가 주 목적이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죠? 고객 이탈 방지가. 그래서 항공사 리워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공급 업체가 적은 경우에 효과적이죠. 보통 통신, 그 다음에 그 케이블 TV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그런 리워드 프로그램을 주로 해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틸리티 산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 점유율을 증대가 목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냐면은 여행사라든가 식료품점, 신용카드, 음식점, 주유소 이런 경우는 고객을 많이 유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면 포인트를 쓸 때 특징은 이제 한 고객이 여러 공급 업체부터 제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회사로 계속 고객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리워드 구조를 볼록 함수로 컨벡스 펑션을 이용을 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볼록 함수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게 리니어거든요. 직선입니다. 내가 만약에 1,000원당 1원이다. 1포인트를 준다. 그러면은 5,000원당 5포인트, 만원당 1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 게 리니어한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지 말고 처음에는 적게 주는데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포인트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조금 주고 그 다음에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일정한 포인트가 만약에 내가 구매를 할 때 매출액을 하는다. 그러면 10만 원까지는 내가 매월 구매할 때 1,000원당 1포인트를 주는 거고 1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사이다. 그러면은 1,000원당 2포인트를 주고 1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럼 VIP 고객이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쓰면 VIP 고객이다. 그러면 1,000원당 10포인트씩 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계속 더 쓰려고 하겠죠. 만약에 그 근처다. 그럼 내가 지금 한 90만 원 썼어요. 그럼 100만 원 쓰려고 내가 노력하겠죠. 더 소비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볼록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계속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 계속 매월 계속 반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산업들은 처음부터 리워드 이런 포인트나 이런 그 로열티 프로그램을 이제 리니하게 주지 말고 이런 볼록 함수 형태로 해서 처음에는 조금 덜 주다가 우리 고객으로 됐을 때, 충성 고객으로 됐을 때 그만큼 리워드를 많이 주게 되면은 우리 고객으로 사람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구매를 자극하기 위해서도 리워드 프로그램이 쓰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스타벅스다. 그러면은 스타벅스에서 스탬프 5개 찍으면 10개 찍으면 아메리카노 1잔. 이거보다는 아메리카노 9잔을 10잔을 먹었다. 그러면은 치즈케이크를 준다거나 즉 그동안 사람들이 안 먹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는 10번 먹을 동안 그 사람은 계속 구매하는 거잖아. 내가 뭐라고 안 해도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다른 제품으로 선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 내가 이 회사에서 A라는 상품을 계속 썼는데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 그 상품을 주는 게 아니고 그와 다른 상품으로 한번 써보게끔 유도를 해서 이제 그 상품을 나중에는 돈 주고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게 하나의 로열티 프로그램의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주느냐, 포인트로 주느냐, 돈으로 주느냐, 똑같은 물건으로 주느냐, 아니면 새로운 걸 주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뭘로 로열티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야 될지를 잘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층화된 고객 등급 제도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 고객, 뭐 실버,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해서 그 계급에 따라서 계급제를 형성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계급이 높을수록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내가 높은 고객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일종의 추가 구매를 자극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